그 명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변호인 외의 영화는 되게 TV에서 이제 나올 때 그럼 제가 변호인만 그냥 3번 봤습니다. 사전에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 대사 중에 무릇 장수의 의리는 춤을 따라야 하는데 그 춤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대에 그런 장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장수가 지금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그런 춤을 가진 분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정부 안에 그런 춤을 가진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엔 정권을 꼭 가져와야 되겠네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또 뭐 등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한테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는 리더십을 봐야죠. 그래야지 또 그 사람에게 그런 제대로 된 지도자가 돼야만 국가에 충하는 그야말로 개인 지도자에 대해 아부하거나 거기에 맹종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된 지도자를 모시는 그러한 많은 참모들을 갖다가 자기가 스카우트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지도자의 안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야당 지도자를 뽑는다고 해서 그걸 축적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지도자가 누군지는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2의 노무현은 국민 전체 속에 있는 거죠. 특정한 누구누구가 아니고 국민 전체 속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시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것으로 패널들의 질의응답은 마치겠습니다. 댓글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하시죠. 누구 질문하실 분 합니다. 마이크 같다. 마이크는. 네, 저는 세종시에서 윤광호라고 합니다. 만약에 통일이 진짜 대박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분은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도 그렇고 차차기도 그렇고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이종석 장관님께서는 의향이 있으신지 네, 대통령 후보로서의 아니 이게 정말 제가 여기 잡는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로서 제가 한 역할이 역사에서 제가 아마 가장 열심히 했던 시대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다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통일 문제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지만 제가 뭘 봐도 그런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는 통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통일은 북한이 망하면 당장 들어올다고 생각하는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고 남북이 지속적으로 협력해가는 과정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을 가진 대통령들이 계속 이어서 몇 대가 나와야지 우리는 비로소 우리 민족과 국가,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다. 참 어려운 게 있지만 그런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게 되도록 저도 미력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인공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격려의 말씀을 듣겠지만 아이고 너무 네. 또 다른 분 말씀. 반갑습니다. 천안의 김효수라고 합니다. 상당히 만나봐서 고맙고 통일 대박론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에 대해서 아주 말씀 명쾌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우리 사회도 많이 더 전파돼서 통일이 기초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우리 통일에 대한 비전의 이론적인 것도 있는데 이번에 벌어진 남북과의 어떤 북한에서 황교안서 정치국장이 내려오는 이 상황. 그 양반도 예를 들어
오솔길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는 또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현 정부에서는 통일 대박을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솔길에서 대통령으로 나가자. 그것도 이제 그 실세가 모 뉴스에서는 아마 분단 이후 최고의 고위급이 단체로 내려온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더군다나 올림픽 폐막식을 오겠다는 명분으로 와서 파격적으로 갔는데 그 의미를 그냥 단순히 바라보기에는 시민으로서는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국정에 대한 경험을 가시었다는 장관이 보시기에 지금 남쪽에서 얘기했던 대박론과 지금 그 길에 와서 화답 형태로 말했던 대통령의 길까지 교감적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비전과 방향의 어떤 내면이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한번 말씀 들어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부에서 정치 담당자라면 지금 그 정도 얘기했으면 상당한 정도로 남북이 교감이 있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북한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과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우리 박근혜, 현 정부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표현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참모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너무 이해가 다르고 인식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대화 잘 되겠으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의 그 의미와 그 다음에 북한의 황경서가 와가지고 오솔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자고 말을 했던 그 함축한 의미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황경서 일행이 내려오게 된 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거의 언론에 나오지 않는데 JTBC가 요즘 아무래도 좀 마음에 들기도 하고 손석희 사장이 좀 쳐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나오라 그래서 제가 JTBC 가서 손석희 씨랑 이제 인터뷰를 이제 방송 뉴스에서 했는데 그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뉴스 시간이라 짧아서 잘 다 많이 못했지만 아마 북한은 김정은이 이럴 거예요. 남쪽이 어쨌든 간에 인천, 대한민국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남북 갈등 관계 상황이니까 적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거기 응원단도 오래 만에 오면서 깨져버린 상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자기들이 볼 때. 그리고 남북 공동응원단이 또 우리 또 시민단체가 만들어서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무되는 생각도 있었고 김정은은 자기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지금 자기 정통성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자기 최측근 인사를 갖다가 직접 자기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북한 선수단을 갖다 선수단의 그 노고를 격려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아마 북한 이제 언론 내부적으로 그게 큰 이제 선전적이 될 거예요. 지금 요번에 온 사람들은요, 자 김정은의 최측근 인사인 황경서 총정치국장. 이 사람은 북한 주석단 서열은 4위지만 실제로는 이제 권력 2인자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3인자가 최용해는 아니에요. 최용해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실력자지만 그냥 체육이니까 명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김양건. 지금 남북관계 안 좋은 상태에서 남쪽에 와야 되니까 대남당당 비서야. 그러니까 실력자 많지만 나와서 무슨 권력 2, 3, 4위라든가 이렇게 자꾸 이게 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요. 두 번째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해왔어요.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13개의 경제특권 만들어가지고 외국장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남한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지금 대북 전단 삐가 뿌리는 걸 갖다가 지금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하니까 북한의 성격이 뭐냐면 북한은 자기 체제를 건드리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대화하자 그러니까 메시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북한은 이런 걸 안 받아요. 미국하고 관계에서도 제가 정부 있을 때 미국이 끊임없이 대화를 얘기한 다음에 북한은 북중의 전처기지다. 이런 걸 하면 북한이 휘돌아서 가지고 야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지금 미국 보고 북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북한한테 좋은 얘기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근데 미국이 부시 행정부가 세계에서 역대 최강의 패권주의 접근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못해.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계속 그런 말 하니까 안 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남북 고위급 접촉은 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 메시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북한이 볼 때. 그러니까 안 된 거거든요. 그게 와가지고 자기는 여전히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자기들의 그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다가 직접 갖고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청와대도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직접적인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제가 모르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 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대남 관계에서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 아시안게임이라는 자기가 내려온 고폐막식 참석이나 내려온 동선을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의연하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너한테 꿀리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 메시지 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호전적인 것만 아니야. 우리 이렇게 유연해. 근데 우리 국민들이 황병설 보고 나서 어떻게 느꼈어요? 저거 뭐 군인이라서 딱딱한 줄 알았더니 저것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네. 또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다목적인 거죠. 그러나 지금 엄청난 지금 뭐 남북 간에 무슨 뭐 큰 것이 오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북한 체제를 놓거나 이런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뭐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북한이 잘났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만 있어요. 가만히만. 그러면은 고위급 접촉은 될 겁니다. 그러나 접촉이 됐다 하더라도 자 남북관계 개선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이사 조치를 갖다가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세 가지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이나 우리가 쌀비를 지원하는 인도주의 분야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남북 경제협력 교류협력이잖아요. 특히 경제협력 중심으로. 세 번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5.24 조치로 묶여져 있는 한은 경제교류협력이 안 되잖아요. 경제교류협력이 안 되면은 군사적 긴장 완화는 안 돼요. 북한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5.24 조치를 풀지 않으면은 입으로는 남북관계 개선하겠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제한적인 남북 인도주의 교류 협력위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정부는 결국은 자기가 결심을 해가지고 이 5.24 조치를 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5.24 조치를 풀 수 있는 결심이 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대통령 얘기라고 잘 될 거라고 서로 얘기는 했지만 뭐가 얼마큼 잘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지난 1990년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에 25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는 6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소위 한반도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 환경을 갖고 있다. 왜? 참여정부는 그야말로 미국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가장 패권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일방적인 그 부시를 맞아가지고 작전 못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9.19 공동성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바마는 그 대통령이 될 때 바로 그 부시 정부의 태도를 보고 적의 동맹을 갖게 들었다, 부시 정부가.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동맹관계 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일러프에서라는 잡지에 땄을 때 부시가 어떻게 동맹을 깨뜨렸는가를 예를 들면서 아시아에 대한 예는 우리가, 미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깔았다. 그게 오바마가 예시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 돼가지고는 나는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 잘 얘기 듣고 경청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있어요. 네, 그겁니다. 지금 상황이. 오바마는 스스로는 북핵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없어. 그냥 끌고 가는 거지만 한국 정부가 제시하면 들을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김정일 시대에는 개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개방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지만 개방을 했을 때 체제가 위험하다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개방을 했다가 통제하고 이게 약간 갈치자 한거가 있었어. 김정은이는 나는 더 이상 인민을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경제 제일주의를 세우면서 지금 사실상 북한 완전 개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먹고 살려면 그냥 유엔의 대북제재 아래서 중국어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 갖고는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번도약이라는 김정은의 그런 경제 제일주의한 경제 노력은 안 돼. 그거는
서방과 또 관계 개선해야 되고 중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 자본이 안 들어와 지금 왜 쉽게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숫자가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다 개선해야 돼. 그러니까 김정은은 언제든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남한과 관계 개선을 여기를 갖고 있는 거야 항상. 그걸 계속 표명해 왔어. 다만 한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 체제를 건드리면서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하고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상회담을 할 수 있고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육자회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이런 좋은 조건이 있을 때 우리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분이 수첩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글씨를 쓸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지금 다행인 거는 중앙일보 같은 데서도 지금 태극기에서 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북관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린 뭡니까? 여기 민주당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민주당이 너무 엉터리잖아. 그렇게 정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이뤄놓은 이 업적을 이제 업적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지난 7년간 망가지고 나니까. 아니 아무것도 활용 못하고 있어. 아무것도 주장 못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네도 나서가지고 해야 된다 남북관 개선해라 라고 요구하고 세게 밀고 나가면 그게 힘이 돼서 지금은 우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남북관 개선하는데 우리가 희망을 가졌고 또 희망을 갖고 또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예. 민감한 얘기 있습니다. 목소리 생각 많이 외교안보 관련해서 일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천안함이 국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장관님 입장에서 지금 한반도 지달에 계속 세월호도 자꾸 잠수함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우리가 오늘 평화 얘기를 찾는 건데 반평화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다고 보시는지 천안함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민감한. 우리가 햇빛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걸 다 빨리 몰아세우는 그런 식의 외교 분위기는 안 된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근데 6.12 그 당시 지방선거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결국은 여권의 사실상의 패배로 지방선거 끝났는데 그거는 천안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그냥 제 답변을 생각하시고 직접적인 답변은 제가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도 마치고요. 우리 패널들 같이 인사하시고. 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